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 걸으려고 하는데 다리가 유난히 무겁다, 끌린다, 딛는 느낌이 어색하다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그 신호를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을 진료하면서 뇌경색의 얼리 시그널 가장 빠른 신호이 바로 다리에 먼저 온다는 사실을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신호가 분명히 나타났는데도 나이 들어서 그렇지, 어제 좀 많이 걸어서 그렇겠지, 이렇게 넘기다가 위기를 맞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제가 만났던 73세 송명자 어르신의 사례는 제가 여전히 잊지 못합니다. 어르신은 아침에 세수를 하려고 일어났는데 오른쪽 다리가 살짝 휘청하며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따라 종아리가 당기는 느낌도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그런데 약 5시간 뒤 김치를 꺼내려고 앉았다 일어나는 순간 다리가 아예 버티지를 못했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뇌경색 진행 80%, 신경 손상이 급속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아침에 가벼운 다리 신호를 바로 알아채고 오셨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뇌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다리가 먼저 이상을 보내는 것일까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의학적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뇌경색은 단순히 혈관이 막혔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막히기 전 단계에서 혈류가 서서히 떨어지고 산소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가장 멀리 있는 말초 신경부터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에서 뇌에서 가장 멀리 있는 곳 중 하나가 바로 다리죠. 그래서 뇌경색은 심장보다 다리가 먼저 이상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중요한 신호를 놓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나이 때문이라 오해합니다. 특히 70대는 근육량이 줄고 혈관 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신호라도 더 모호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더 쉽게 무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호함이야말로 뇌경색의 가장 위험한 형태입니다. 갑작스러운 마비처럼 강하게 나타나는 신호는 오히려 안전합니다. 문제는 조금 찌릿하다, 조금 무겁다, 조금 저리다처럼 애매한 신호입니다. 이 단계에서 발견하면 거의 대부분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다리가 먼저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사람은 살아남고 그 신호를 무시하는 사람은 위험해집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다리에 나타나는 뇌경색의 전조 신호 7가지를 모두 다루게 됩니다. 특히 그중 하나는 대부분의 어르신이 관절 문제라고 착각하는데 실제로는 뇌혈류 감소의 첫 증상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지금 다리를 바라보고 계신 분들께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후반부에서는 실제로 다리 신호를 초기에 알아채고 삶을 되찾은 78세 어르신의 사례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60에서 80대 시니어 분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리의 작은 신호라도 절대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마음을 꼭 가지고 봐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도록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리의 애매한 신호를 무시하다 큰일이 날 뻔한 어르신과 반대로 신호를 제때 알아차리고 건강을 되찾은 어르신 두 분의 대비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상황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을 겁니다. 73세 송명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그 사례를 보고 많은 분들이 나는 저 정도는 아닌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보다 훨씬 더 미묘한 신호들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가장 비슷할 법한 두 분의 사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소개드릴 분은 76세 박정림 어르신입니다. 고지혈증과 고혈압을 20년 넘게 알아오셨지만 평소엔 큰 문제 없이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다리에 이상한 느낌이 생겼습니다. 종아리가 유난히 묵직하다. 계단 내려갈 때 다리가 잠깐씩 덜컹거린다. 이 정도 느낌이었죠. 어르신은 그걸 그냥 나이 탓, 근력 약해진 거겠지 라고 넘기셨습니다. 특히 명절 전날 하루 종일 무리를 하고 나면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병원에서 그분을 처음 뵈었을 때 표정에서 이미 이상함을 오래 참아온 사람의 피로가 느껴졌습니다. 진료실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며칠 전부터는 다리를 딛는 순간 몸이 잠깐 붕 떠요. 근데 이게 통증은 없어요. 그냥 힘이 쏙 빠져요. 바로 이 표현. 통증 없이 힘만 빠지는 느낌. 이게 뇌혈류가 떨어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뇌경색 환자들 대부분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픈 게 아니라 이상하다. 박정림 어르신은 이 신호를 3주 넘게 방치했습니다. 그 사이 뇌의 작은 혈관 하나는 이미 40% 이상 좁아져 있었고 MRI를 찍었을 땐 미세한 혈전 피떡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다면 큰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죠. 제가 그분께 어르신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라고 여쭤보니 어르신의 대답이 심장에 박혔습니다. 선생님, 내가 아픈 건 괜찮은데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그냥 참고 살았어요. 이 한마디에 제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은 이유로 신호를 무시합니다. 자녀들이 바쁘니까, 괜히 말하면 속상할까봐, 그리고 별일 아니겠지라는 마음으로. 하지만 뇌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조금만 늦어도 회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박정림 어르신처럼 신호를 오래 방치하면 위험한 단계까지 순식간입니다. 반대로 신호를 초기에 알아채서 큰 위기를 막아낸 분도 계십니다. 78세 유재옥 어르신, 늘 밝고 건강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산책을 나갔다가 갑자기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닌 것 같아. 발바닥이 둔해지고 바람이 닿는 것도 이상하게 느껴져. 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통증은 없고 이상함만 강하게 느껴졌죠. 평소 같았으면 뭐 이런 날도 있지 하고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유재옥 어르신은 전에 저와 상담했던 내용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다리의 감각이 갑자기 둔해지면 뇌혈류가 줄어든 신호일 수 있다. 바로 그것을 기억해내신 겁니다. 그 길로 어르신은 근처 병원으로 바로 오셨습니다. 다행히도 혈전은 아직 막히지 않은 상태였고 주요 혈관은 20% 정도만 좁아진 비교적 초기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당시 혈액 흐름이 불안정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들쭉날쭉한 상황이었고 이 상태가 단 몇 주만 지속되었어도 큰 뇌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즉 유재옥 어르신은 몸의 작은 신호 하나로 미래의 큰 재앙을 막은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날 조금만 미뤘으면 지금 나는 손주들 얼굴도 제대로 못 봤을지도 몰라요. 손주 이야기를 하는 순간 어르신의 눈가가 조금 붉어졌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의사인 저도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몸 이야기에 둔감합니다. 특히 시니어일수록 살다 보면 생기는 거지라는 마음 때문에 위험 신호를 그냥 넘기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70대 다리에 나타나는 신호는 뻥튀기가 아닌 진짜 경고입니다. 문제는 그 신호가 항상 크고 명확하게 오지 않는다는 것. 대부분 아주 작은 미세한 불편감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신호를 알아차리고 움직이는 사람만이 정말 살아남습니다. 우리가 흔히 다리가 조금 저리다, 종아리가 무겁다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런 작은 변화가 뇌경색의 전조로 이어지는 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경, 혈관, 혈류 속도, 산소 공급이라는 네 가지 요소가 동시에 관여합니다. 즉, 단순히 다리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뇌에서 시작된 문제의 그림자가 다리라는 원거리 말단 부위에 먼저 스며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꼭 알아야 할 다리에 나타나는 뇌경색 위험신호 7가지 중 가장 중요한 3가지를 먼저 설명드리고 이 신호의 진짜 원인을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 해결 원칙 3가지도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위험신호 1. 통증 없는 다리, 무기력감. 여러분, 통증이 없다는 건 안심이 아니라 더 위험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경색 전조는 대부분 아픈 것이 아니라 힘이 빠지는 느낌으로 시작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통증은 근육 또는 혈관 주변에 염증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하지만 뇌혈류가 떨어질 때는 염증이 아니라 신경근육의 지시체계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뇌에서 다리로 가는 신경신호는 전기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뇌혈류가 떨어지면 전기신호가 불안정해지고 다리는 갑자기 힘이 사라지는 느낌, 기둥이 무너지는 느낌을 냅니다. 통증이 없기 때문에 더 쉽게 무시하게 되죠. 가장 위험한 형태입니다. 위험신호 2. 한쪽 다리만 유독 무겁고 둔해지는 느낌. 뇌경색은 대개 한쪽 뇌혈관이 먼저 좁아지면서 시작됩니다. 뇌는 신체를 좌우 반대로 지배하죠. 왼쪽 뇌혈관이 막히면 오른쪽 다리가, 오른쪽 뇌혈관이 막히면 왼쪽 다리가 먼저 이상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신호는 특히 다음과 같은 순간에 잘 나타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의자에서 일어날 때, 계단 첫 발을 딛는 순간, 오래 앉아 있다가 움직이려 할 때,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던 다리가 순간적으로 움직임을 요구받을 때 가장 확실하게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위험신호 3. 종아리 발바닥의 감각 저하.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 저림이라고 하면 대부분 신경이 눌렸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뇌경색의 저림은 이유 없는 감각 둔함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오면 매우 위험합니다. 바람이 스쳐도 느낌이 둔해. 발바닥이 마치 솜을 밟는 것 같아. 살짝 만지면 느낌이 무디고 어색해. 이건 단순한 신경 문제와 다릅니다. 뇌의 감각 해석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리가 아픈 것이 아니라 뇌가 감각 신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단계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위험신호의 주요 3가지였습니다. 나머지 4가지 신호는 뒤 페이지에서 하나씩 더 깊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3가지만 이해해도 여러분의 위험은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이런 신호가 70대에게 더 먼저, 더 강하게 나타날까? 여기에는 3가지 생리적 변화가 동시에 작용합니다. 혈관 탄성 감소. 70세 이후에는 혈관벽이 단단해지면서 혈액이 부드럽게 흐르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호스가 딱딱해져 물 흐름이 들쭉날쭉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들쭉날쭉함은 가장 말단인 다리부터 먼저 느껴집니다. 근육량 감소로 인한 혈액순환 저하. 근육은 혈액을 위로 끌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근육량은 30에서 40% 가까이 줄어듭니다. 혈액이 위로 잘 올라가지 못하면 산소 공급이 떨어지면서 다리 감각이 무뎌지고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미세혈관의 산소 공급 불안정. 뇌혈류가 조금만 떨어져도 뇌는 가장 멀리 있는 부위부터 신호를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다리 감각 저하, 무거움, 힘 빠짐이라는 순서로 이어지며 뇌경색의 초기 신호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해결 원칙 3가지. 이 원칙은 단순한 생활 루틴이 아니라 제가 30년간 임상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핵심 원리들입니다. 70대 시니어에게 최적화된 방식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해결 원칙 1. 혈액의 흐름을 먼저 정상화시켜라.
뇌경색을 막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혈액이 일정하게 흐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흐름이 불안정하면 작은 혈전도 큰 문제를 만들고, 흐름이 안정되면 혈관이 조금 좁아져도 뇌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결 원칙은 하루의 혈류 변동폭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침 루틴에서 미지근한 물, 가벼운 발목 회전, 천천히 일어나기 등이 필수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해결 원칙 2. 다리의 감각 신호를 하루 한 번 점검하라. 다리는 뇌의 상태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신호등입니다. 특히 70대는 신호가 모호하게 오기 때문에 하루에 단 15초만 투자해도 위험을 미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두 다리의 무게감 감각 힘 빠짐 정도를 비교하는 것. 비교가 핵심입니다. 양쪽 다리가 똑같이 무거운 건 피로일 수 있지만 한쪽만 이상한 건 뇌의 문제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해결 원칙 3뇌까지 가는 길을 부드럽게 유지하라. 다리는 뇌의 가장 멀리 있는 장기입니다. 다리의 신호는 결국 뇌로 가는 길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길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혈압혈당 수면 수분 섭취 등이 매일 일정해야 합니다. 즉 하루 패턴의 큰 흔들림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아침 혈압 급상승과 저녁 혈당 변동이 70대 뇌혈관에는 가장 큰 위협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리에 나타나는 위험 신호와 그 신호가 왜 뇌에서 비롯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지금부터 무엇을 하면 되나? 즉, 뇌경색 위험을 실제로 낮추기 위한 실천 가능한 루틴 7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하루 전체 중에서 가장 위험한 시간대인 아침 10분과 저녁 10분, 그리고 움직이기 전에 작은 준비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0대, 80대 시니어분들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도록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가 큰 방법만 골랐습니다. 실천 루틴 1단계.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발 감각 체크 5초. 아침은 뇌혈류가 가장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이때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급상승하며 뇌혈관이 큰 부담을 받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아주 간단하지만 결정적입니다. 양발을 가볍게 움직이며 감각을 비교합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지, 한쪽만 유독 둔하거나 무거운지, 혹은 힘이 살짝 빠지는 느낌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꾸준히 하신 분들은 그날 몸 상태를 미리 알고 움직여서 넘어지거나 어지러지는 일이 크게 줄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천 루틴 2단계. 미지근한 물 150에서 200ml 마시기. 뇌졸중은 피가 끈적한 아침에 가장 잘 옵니다. 하루 첫 물 한 잔이 혈액 점도를 낮추고 혈류의 흐름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70대 이상은 몸의 갈증 신호가 줄어들어 아침 수분 부족이 심합니다. 그래서 물 한 잔은 단순한 하이드레이션이 아니라 뇌혈류를 깨우는 첫 번째 안전벨트입니다. 실천 루틴 3단계. 발목 종아리 펌핑 20회씩 2세트. 다리는 혈액을 위로 끌어올리는 2차 펌프입니다. 발목을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이고 종아리를 조였다 풀었다 하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다리에서 뇌까지 올라가는 혈류가 안정됩니다. 이 동작을 아침과 저녁에 한 번씩만 해도 하지혈류 속도가 5에서 15%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다리 무기력감을 느끼신 분에게 효과적입니다. 실천 루틴 4단계. 천천히 일어나기 10초 룰.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퍽 하고 치솟습니다. 이 급상승이 70대 뇌혈관에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10초 일어나기는 필수입니다. 상체를 세우고 3초. 두 발을 바닥에 붙이고 4초. 천천히 일어나며 3초. 딱 10초면 됩니다. 이 시간 동안 혈압이 안정적으로 오르며 어지럼증, 실신, 다리 힘 빠짐이 확 줄어듭니다. 실천 루틴 5단계. 아침 5분 햇빛 호흡법.
뇌경색의 숨은 위험 요인은 아침 혈압 불안정과 산소 포화도 저하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거나 창문가에서 천천히 5회 깊게 들이마시고 햇빛을 1에서 2분만 쬐어도 자율신경이 안정되며 혈압 변동 폭이 크게 줄어듭니다. 실천 루틴 6단계. 저녁 다리 온열 관리 3에서 5분. 하루 동안 굳어있던 혈관을 밤에 풀어주는 단계입니다. 뜨거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온열 패드나 따뜻한 수건이면 충분합니다. 종아리와 발바닥을 따뜻하게 해주면 미세혈관이 열리면서 아침의 혈류 변화도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실천 루틴 7단계. 잠들기 전 다리 감각 10초 점검. 아침 신호를 체크했다면 하루 마무리에서도 같은 비교 점검을 해주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다면 즉시 병원 진료 권고 대상입니다. 하루 중 한쪽 다리가 유독 무거움. 저녁이 될수록 더 둔해짐. 걸을 때 중심이 잠깐씩 흔들림. 이 작은 체크 하나가 유재옥 어르신처럼 큰 위기를 막아주기도 합니다. 실천 후 변화. 실제 어르신들의 전후 변화. 이 루틴을 한 달만 실천한 어르신들의 변화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신 말은 다리가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 힘 빠짐, 무기력감 감소, 만성 저림 증상 완화, 계단 첫발 힘 빠짐 현상 감소, 어지럼증 횟수 급감, 이런 변화를 호소하는 분이 많습니다. 한 어르신은 전엔 손주가 뛰어오면 받쳐주는 다리가 불안했는데 이젠 걱정 없이 꼭 안아줄 수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변하면 마음도 바뀝니다. 작은 실천이 자신의 삶을 지켜냈다는 자기 효능감은 노년 건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힘입니다. 핵심을 요약하겠습니다. 뇌경색은 다리에서 먼저 오는 신호가 많다. 아침 저녁 10분 루틴이 뇌혈류를 안정시키는 핵심이다. 양쪽 다리 감각 비교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자가검진이다. 미지근한 물, 발목 펌핑, 천천히 일어나기가 필수 3단계다. 햇빛 호흡과 다리 온열은 혈압혈류 변동을 줄여준다. 하루 10초 감각 점검이 큰 위기를 방지한다. 꾸준히 하면 다리 힘감각 균형이 뚜렷하게 좋아진다. 우리가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알아채고 또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실천하는 루틴을 살펴보았죠. 그런데 실제로 많은 70대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루틴을 아무리 잘 지켜도 단 하나의 습관 때문에 오히려 위험이 커지고 다리에서 보내는 SOS 신호가 더 흐릿하게 묻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매일 우리의 생활 패턴에 영향을 받고 습관은 때때로 치료보다 더 큰 효과를 내기도 더 큰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뇌경색 전조를 더 강하게 만들고 다리 감각 신호를 흐리게 하는 잘못된 습관 5가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 중 몇 가지는 아마 여러분이 매일 하고 계신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 1. 아침 공복 혈압을 확인하지 않음. 많은 어르신들이 혈압은 두통 있을 때만 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침 혈압은 뇌경색의 가장 정확한 오늘의 위험도 지표입니다. 특히 70대는 밤사이 수분 부족, 아침 코르티솔 분비 증가, 수면 중 혈압 변동 때문에 아침 첫 혈압이 아주 쉽게 급상승합니다. 이 급상승은 좁아진 뇌혈관에 큰 압력을 가하는 순간 폭발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침 바쁠 때 혈압 재는 것을 건너뛰거나 괜찮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아침 혈압을 재지 않는 습관은 다리에서 오는 작은 신호를 단순 피로로 착각하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잘못된 습관 2. 장시간 앉아있는 시간 중간에 일어남 없이 버티기. 어르신들은 TV 한 편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밖에 나갔다 오고 나면 의자에 앉아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30분 이상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다리 혈류가 20에서 30%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 펌프가 멈추면서 뇌로 올라가는 혈류가 줄어들어
다리 감각이 흐려지고 무기력감이 생깁니다. 이 단계에서 다리가 보내는 SOS 신호는 그냥 오래 앉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시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뇌혈류 불안정이 시작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 3. 저녁 늦게까지 활동 후 바로 잠들기. 70대의 뇌혈류는 낮보다 저녁에 더 불안정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간단히 집안일하고 바로 누운다. 외출하고 돌아오면 피곤해서 바로 침대로 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혈압과 혈류가 높은 상태에서 바로 누우면 뇌혈관의 급격한 흐름 변동이 발생하고 다리에서 느껴지는 작은 저림이나 무거움이 밤사이에 더 심해지거나 다음날 아침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쪽 다리만 둔해지는 증상이 밤에 더 심해지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잘못된 습관 4. 수분 섭취를 갈증 기준으로만 하는 것. 목마르면 마시고 안 마르면 그냥 안 마시는 거죠. 많은 70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갈증 신호는 70대 이후 40에서 60% 정도 감소합니다. 즉, 몸은 이미 물이 부족한데 갈증을 느끼지 않아 물을 안 마시는 거죠. 이 상태가 반복되면 혈액 점도가 높아지고 뇌혈류가 더 쉽게 불안정해져 다리에 나타나는 경미한 신호를 더 자주 만들고 그 신호가 다음 단계의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잘못된 습관 5. 다리 저림을 관절신경 문제로만 단정하기.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입니다. 다리가 저리면 대부분 허리 때문에 그래요. 무릎이 안 좋아서 그래요. 신경이 눌려서 그래요.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절신경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뇌경색 전조의 저림은 통증이 아니라 감각 이상입니다. 아픈 게 아니라 둔하고 찌릿한 것이 아니라 감각이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이 신호를 관절 문제로만 여기면 뇌의 SOS를 평생 놓칠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은 의학적으로 반드시 깨야 하는 위험한 오해입니다. 여기까지가 많은 어르신들이 무심코 하는 잘못된 습관 5가지였습니다. 이 습관들을 고치기만 해도 다리에서 오는 신호를 훨씬 선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고 뇌경색의 위험도를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 몸은 매일 조금씩 조용히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신호가 꾸준히 쌓여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이유도 어쩌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조금 더 정확히 듣고 싶어서일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내가 느끼던 그 작은 신호가 그냥 나이가 들어서만은 아니었구나 하는 깨달음을 드렸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지혜신선 채널은 여러분의 하루가 더 안전해지고 여러분의 다리가 더 가벼워지고 여러분의 내일이 더 편안해지도록 진심을 담아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지금 한 번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이 앞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고 여러분의 내일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지혜신선이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